네, 잔명아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학과부터 취업 지원까지 아주 매력 넘치는 대학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립니다. 캠퍼스 탐방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대학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이 있습니다. 대학 정보의 달인 채널진의 문병수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방학 때 더 바쁘잖아요. 네. 요즘 학교 풍경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실 뭐 여름보다 더 뜨겁다고 봐야 되는데 말씀대로 그 취업 준비나 뭐 그 외에 이제 뭐 자격증, 외국어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열기가 뜨겁고 각종 스터디 모임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때와는 다르게 요즘 네.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알아볼 대학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은 1980년에 대전광역시에서 개교한 대전대학교입니다. 대전대학교를 달리 표현하자면은 튼튼한 기본에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더해줘서 사회에서 환영받는 인재를 키우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네, 1980년에 개교한 학교군요. 저랑 나이가 똑같습니다. 아무튼 뭔가 특별한 교육 철학이 있는 학교죠, 대전대학교. 네, 맞습니다. 네. 그 대전대학교는 교육적인 특징을 꼽자면은 어떤 특정한 학과나 계열을 중심으로 특성화를 이제 수직적으로 이렇게 맞춘다기보다는 모든 학과가 고루고루 이제 성장을 해서 대학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가지고 수평적인 특성화 전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은 학교로 좀 유명합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쉽게 뭐 장학금 하나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장학금이라는 건 하면은 보통은 이제 그 성적 순위대로 이렇게 보통 주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 학교는 일반적인 방식에 비해서 자기 스스로 그 이전 학기 성적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에 따라서 장학금을 줘요. 그러니까 보통은 장학금을 줄 때 절대치지만 상대치로 자기 스스로를 좀 극복하고 이긴 학생들한테 학점에 따라서 장학금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특별한 방식을 적용을 하고요. 네. 그럼 뭐 두 번째도 뭐 특이한 게 좀 쫓아가 보자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도 그거를 좀 마일리지 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로 학사 성취도를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또 누적시켜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만 순위대로만 주진 않는 그런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의 학교들이 이제 장학금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잘하면 주고 하는데 자기 성적이 올랐을 때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이 생기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의미 있는 장학금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장학금 제도 외에도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네.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학교의 이제 특징이 또 다른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해화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학로에 있는 뭐 해화동이랑은 좀 다른 한자긴 합니다. 네. 그 해화 공동체라고 대전대학교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은혜할 때 그 해자와 화합할 때 화자를 조합으로 만든 해화는 베푸는 것과 뭐 함께하는 것, 사랑하며 함께하는 것 등 뭐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해화라는 철학이 이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의 이제 주지시켜주고 싶은 그런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대학교에서 각종 프로그램 이름이랑 건물 이름 등에는 대전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해화 뭐 프로그램, 해화 어쩌고 건물 이런 식으로 그런 해화 정신들을 많이 그 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대전대학교의 이 전반적인 이미지와 또 운영 철학 등을 알아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을까요? 네,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많은 대학들이 경영 평가를 받거나 보다 본격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각종 사회적인 평가를 받는데 대전대학교도 2010년에 그런 평가를 받아서 내부 분석을 다 한 거예요. 외부 기관에 이제 의뢰를 해서 그래서 그 최종 어떤 교육 플랜을 작성을 했는데 그게 V 플랜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V 플랜은 구체적인 비전 실현 프로그램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좀 메시지는 쉽고 강력합니다. 그게 튼튼한 기본에 새로운 경험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교육 자체를 뭐 V 플랜으로 시킨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취업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도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취업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은 튼튼한 기본 영역에서는 셀프 드리븐, 두 번째는 그 특별한 경험에서는 소프트 파워, 스페셜리스트 이런 이제 영역으로 다양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그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짜여져 있고요. 말씀대로 지금 이제 취업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서 한다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취업 지원을 위한 이제 온라인 강의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대전대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영역에서 370여 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전부 또 무료 강의고. 네, 그래서 학생들이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속을 해가지고 투데이 에듀라고 이제 이름 붙여진 이 온라인 강의 시스템은 뭐 행정 공무원이나 경찰, 군인, 각종 공무원 과정이랑 그리고 사회복지사 뭐 다양한 이제 자격증 취득 방법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패션샵 매니저나 비서, 영어 강사 등 최근에 이제 라이징작으로 떠오르는 그런 유망 직종 소개 과정도 있고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온라인 취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해가지고 370여 종이나 되는 이제 다양한 강의를 온라인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 개발을 온라인으로 모두 다 지원을 하는 거고 굉장히 온라인 쪽으로 강화가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그 취업가 뭐 강하기 때문에 폭넓은 정보 제공에 이제 많이 힘을 쏟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가 또 특히 이제 그 도서관에도 말씀하신 대로 그 온라인 쪽이 많이 발달이 돼서 모바일 쪽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강의를 이제 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모바일에서 그 교육 제공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고 네. 브랜드들이 많고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게 전부 유료입니다. 근데 이 학교는 전부 다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 역시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유료 콘텐츠들을 전부 도서관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다 학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다 온라인 강의들을 또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세팅이 돼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네네. 찾아가는 학과별 취업 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호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현재 이제 취업 시장 전문가가 각 학과를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당신들의 지금 학과 이 전공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쓰이고 있고 어떤 직업군이 개발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해주는 건데 이 프로그램은 특히 이제 국어국문학과 같은 기초학문을 다룬 학생들한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초학문이라면은 아주 베이직한 것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학업을 했을 때 사회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까 궁금한 학생들이 많은데 근데 가장 그 직업에 관한 트렌디한 취업 전문가이 나와가지고 당신의 그 기초적인 학문이 지금 이렇게 사회에서 쓰이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그런 조언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기초학문을 배우는 학생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뭐 사교육비에 대한 뭐 취업 사교육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눠봤었는데 이렇게 학교 자체에서 정말 참신하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한다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쵸. 그런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밖에 또 특화된 부분들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또 있다면서요?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 관계에 관한 그 오프라인 그 교수님과의 관계 부분인데요. 캠퍼스 멘토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캠퍼스 멘토링 프로그램은 교수, 그러니까 멘토죠. 교수와 학생 멘티 1대1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동기를 부여해서 학생 지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교수의 지도하에 소그룹 형태로 다양한 테마별 경험 활동을 하게 되면서 네. 자신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끼와 그런 가능성들을 발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엘리트 취업 코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오프라인 프로그램인데 취업 지원팀에서 선발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으로 이제 그 신청을 하는 거죠, 학교에. 우리가 이런 취업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하려고 한다 하면은 학교가 그 팀을 선발해서 열람실 좌석을 제공하고 그쪽에 관한 이제 기업체 인턴 및 취업을 좀 알선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분야별로 각 분반별로 담임 이제 전문 취업 컨설턴트를 붙여줘서 다양한 이제 상의를 할 수 있게 그런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대전대학교에서 이제 신입생들을 위한 비전 워크, 네, 이걸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네. 요즘에 그 분야를 막론하고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을 꼽자면은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진 인재. 스토리.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누가 이제 수동적으로 다 손에 쥐어주는 것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비전은 자기로 스스로 설정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길을 닦아가지고 가는 능동적인 인재,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진 인재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전대학교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키워주기 위해서 비전 위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입생들한테 고등학교부터 이제 대학교로 올라왔으니까는 마인드부터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그전에는 다 주어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끌고 갔다면 이제는 모든 것들을 네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심어줘서 경험 학습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비전을 심어주고 자기의 목표치를 스스로 설정하게 하고 그거를 차근차근 이뤄 나가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양한 그 사이사이에
수행을 했을 때 혜택들을 주면서 계속 응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근데 오로지 신입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학년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고학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또 별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네. 당장 이 여름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으로 드림온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도형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한다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 역시 그렇습니다.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 5주 동안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역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7월부터 이제 방학도 있고 5주 동안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가지고 학생들이 뭐 그 영어 공기 성적에 이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 특강이나 멘토와의 만남, 특별 상담, 지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참가한 학생들이 보람을 얻고 그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이후에도 또 빵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좀 더 특이한 부분입니다. 얼마만큼의 빵빵한 지원일까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여기 참가한 학생들이 이수에서 평가를 받아요. 네. 그래서 성적이 이제 그 이수 성적들이 좋은 학생들은 등록금의 20% 50%까지 다음 학기에 지원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또 해외 교환 학생이나 해외 연수 프로그램 학교가 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 드림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대전대학교는 스스로를 이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학 동안에도 왠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드림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드림온 프로그램의 특징을 하나 보자면은 알찬 프로그램이긴 한데 자격 조건이 조금 있어요. 그럼 물론 이제 너무 알찬 프로그램에서 지원율이 높아요. 경쟁률이 높은데 그 학점과 영어 성적도 기본적으로 보긴 합니다만은 대전대학교의 이제 교육 지향점을 알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30시간 이상 대외 봉사활동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드림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전대학교 학생 중에서도 조금 더 정예 요원을 키우겠다 이런 프로그램인데 근데 그 자격 요건에 대외 봉사활동 이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겠다고 하는 게 그 학교의 이제 어떤 대외적인 지향점, 좀 그런 복지적인 혹은 사회 공헌적인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캠퍼스 탐방의 대전대학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핵심은 하나네요.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우리는 정말 뭐든지 다 도와주겠다. 네. 정말 좋은 지원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시선을 좀 날카롭게 돌려서요. 대전대학교에서는 어떤 학과들이 취업률 상위 학과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보기 전에 먼저 한의과대학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전대학교는 한방병원으로 유명을 한데요. 대전, 천안, 청주, 둔산 등의 4곳의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권 지역에서는 대전 한방병원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은 1982년에 개설이 됐으니까 학교 역사랑 거의 뭐 같이 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근데 1982년에는 그 부속 한방병원이 벌써 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교육 수준이 임상 수준도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박사과정도 개설되고 93년에는 간호학과도 개설이 돼서 중부권 국민보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그 한의과대학은 뭐 취업률은 창업까지 포함하면 85% 정도 육박하게 한의과대학 자체는 한의학과나 간호학과나 전부 높습니다. 간호학과는 좀 다소 늦게 개설이 됐는데도 취업률이 꽤 높군요. 네, 맞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학과들 어떤 데 있을까요? 네, 많이 또 있는데 몇 가지 학과를 또 이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말씀드린 거는 취업률 순위는 아니고 좀 특징적인 학과, 취업률 높은 특징적인 학과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병원 경영학과 92.9%를 차지한 학과입니다. 네, 가장 상위권 차지한 학과는 또 경영대학 소속의 병원 경영학과인데요. 선진 병원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지금은 의료기관들이 점차 대형화되고 세계적인 체인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가 의료 부분을 책임지는 의사와 간호사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병원 경영을 책임지는 병원 전문가들도 이제 있어야 됩니다. 전문 경영인들이 있어야 돼서 이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이런 병원 경영학과를 이제 배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의료허브를 다투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분야가 전혀 거의 발달돼 있지 않은데 그런 허브 역할을 하려고 세계적인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이나 그리고 하버드 대학병원 같은 것들은 막 거의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싱가포르를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그런 경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인천 송도 자유신도시 쪽에 그게 배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 이제 병원들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 경영 쪽은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될 좋은 그런 분야입니다. 네, 앞으로 발전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특색 있는 학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거기다 취업률까지 높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또 특징이 있고 또 소개시켜줄 만한 그런 학과, 어떤 학과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정보통신공학과입니다. 네. 87.2%를 차지했는데요. 정보통신공학은 사실 뉴 학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죠. 전통적인 학문 중에서도 이 학교가 특별히 이제 87.2%라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정보와 통신이 좀 나눠집니다. 정보라는 것은 이제 멀티미디어 쪽이죠. 다양한 컨텐츠들에 관한 그 정보들을 통신, 유무선이나 모바일 컴퓨터 등을 통해서 통신적인 것들까지 커버를 하는 그러니까 정보와 통신을 두 가지를 다 배우는 학과가 있는데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뭐 통신 기술의 발달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그런 현대 사회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분야 역시 계속 발전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정보통신공학과까지 취업률 상위 학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대전대학교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문병수 본부장님께서 대전대학교는 어떤 학교다? 종합적인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전대학교는 지식보다 중요한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대학입니다. 대학이 생각하는 것은 지식은 사실과 정보의 축적이지만 경험은 지혜와 안목의 축적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지식을 넘어서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의 폭을 넓혀서 대전대학교에서 이제 실력 있는 인재들을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이 강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실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캠퍼스 탐방기 대전대학교에 대해서 채널진의 문병수 본부장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